자, 안녕하십니까. 요분 어디 가셨어요? 오실 거예요. 곧 올 거예요. 뭐, 일주일마다 돌아가시면. 자, 여러분 교재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211페이지 나오는 수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 수식은 매년 출제합니다. 원래는 말로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부하실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투자론 9문제 출제했는데요. 학생분들이요, 우리 투자론이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더 어렵겠죠. 대학생이 더 어려운데, 얘는 더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포기를 하세요. 이쪽 부분을. 그래서, 수식을 포기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출제원은 이제 소문 듣는 거야. 학원에서는 전부 수식을 계산하지 마라, 뭐 포기하라 하니까 원래 시험에 어떻게 낸 줄 아세요? 투자론은 계산 문제를 낸 게 아니라 말로 낸 거야. 딱 계산 문제 2문제 내고 말로. 그래서 학생들 많이 떨어졌어요. 개론 때문에. 말로 출제하니까 포기한 거에서 말로 나오니까 계산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출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출제위원들은 소문 다 듣습니다. 출제위원들이 어느 강사는 뭐 포기하라 하니까 거기 빼고 출제해버립니다. 뭔지 아십니까? 원래 그래서 여러분 쉽게 강연 쪽에서 원래 말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은 다 고득점 나왔는데 좀 이제 쉽게 공부하신 분들 50점을 못 넘어서요. 많이 떨어졌어요. 또 원래. 특히 이제 그런 게 많거든요. 우리 개론도 그렇지만요. 너무 포기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공법도 마찬가지고. 공법도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2차도 마찬가지지만 이해를 좀 나중에 듣다 보면 나중에 되거든요. 너무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출제위원분들이요, 요즘에 딱 저희들이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해요. 뭐 상가집 가서 저번 주 분당 서울대병원 가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만나면서 뭐 얘기를 영 하다 보니까 요즘 저희들도 똑똑해졌습니다.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이 암기 비법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왜? 암기 비법 한 거 빼고 출제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출제, 재작년, 작년 다 그렇게 출제하잖아, 공부. 여러분, 교수들이, 강사들이 강의한 거 밑줄 친 거 빼고 다 출제했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이해를 해야 돼. 그 암기 그거를 안 내. 개론도 마찬가지고, 개론도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투자론, 계산 포기, 뭐 포기하니까 그 포기한 부분을 어떻게 돼요? 말로 집중적으로 다 출제하고 쉬운 부분은 계산 문제 내버리고. 그러니 어떻게 돼? 점수를 못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올해도 계산 문제 한 10문제 나오는데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계산 문제는 쉽게 나오니까. 근데 계산 문제는 여러분 포기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나중에는 쉽게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수식은 정확하게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수식은 작년에 말로 원래 말로 출제했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뭘 출제하겠어요? 계산 문제 나오겠지, 내년에는. 내년에는 계산 문제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죠. 자, 여러분 우리 투자론 저번 주에 처음 배울 때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총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이 총 투자한 금액은 뭐가 있죠? 내돈과 자기 자본을 뭐라고 하죠? 지분. 타인 자본은 부채. 타인 자본은 부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말을 우리는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출제하면 좋은데 출제위원들은 좀 말을 바꿔서 이 자기 자본을 뭘로? 지분,
타인 자본은 뭘로? 부채. 작년에는 이 지분 부채로 출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을 막 바꿔서 출제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총 투자한 금액인데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은 뭐를?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해요. 그럼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보유를 몇 년 해요, 여러분은? 보유. 예? 1년 이상 보여요? 에이, 아니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면 2년 이상 보여야지. 아유, 왜 또 그래요? 보유 기간 동안 뭘 해야 돼? 운영을 해야 돼요. 운영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뭐를 하죠?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분 취득을 해서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우리 지나면은 처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유 기간은 우리 몇 년? 최소 1년 이상 보유. 그래서 임대료 계산할 때는 연간 단위로 계산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가끔 여러분 어렵게 내려면 월 임대료를 줘요. 그럼 월 임대료 주면은 몇 개월? 12개월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운영을 할 때, 자, 여러분 그 교재 보니까 단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요, 이 단위를 1제곱미터로 출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가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한 실로 출제할 수도 있고요.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뭘로? 한 호, 한 채, 뭐 한 호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위당 우리가 예상되는 임대료를 우리 뭐죠? 연간. 항상 뭐죠? 연간입니다. 연간. 항상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임대료 계산할 때는 연간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럼 5년 보유하면 몇 번 계산해야 돼요? 5번. 그러니까 5번 계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낼 때는 어떻게 돼? 첫 해 딱 주어져. 첫 해만. 예? 그래서 당일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 연간 임대료에다 뭐를 곱해주냐면은 임대 단위수를 곱해줘요. 임대 단위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용 빌딩일 때 우리가 연간 임대료. 자, 연간 임대료가 1,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한 실당 연간 임대료가 1,000만 원인데 지금 임대 단위수는 몇 실? 100실이다. 그래서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임대 단위수는 100실이에요. 총 임대 단위수는. 그런데 연간 임대료는 한 실당 얼마? 1,000만 원. 연간. 그러면은 100실, 이 100실이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 얼마? 이제 계산이 안 되죠, 이제. 1000은요, 1 곱하기 10의 7승이에요. 그래도 공 2개 더 들어갔거든요. 10의 9승이거든요. 공 1 뒤에 공 9개 붙으면 10억이고요. 8개 붙으면은 1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산할 때 보면 그걸 잘 못 하시더라고. 10억입니다, 10억. 10억. 1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 단위수 100실을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우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가능 조 소득. 여러분 이 조를요 그로스거든요. 우리 영어로 하면 그로스. 그로스를 우리 뭐로? 조 아니면 뭘로? 총으로 번역을 해요. 예? 여러분 그로스를요 우리는 조 아니면 뭘로? 총. 그래서 가능 조소득 또는 가능 총소득입니다. 작년에는 가능 총소득을 했거든요. 또 출제료는요, 이게 뭐냐면 가능이란 말은 포텐셜이거든요. 포텐셜. 포텐셜은 잠재거든요. 가능 총소득 또는 잠재 총소득이라고도 해요. 시험 문제 또 잠재 총소득으로 또 출제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어는 우리가 potential gross income이에요. PGI.
그래서 가능조소득은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단의 임대료 수입인데,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은 어떻게 돼요? 사무실 필수로 있죠. 신규 임차인 구할 때까지 공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공실률이 약 5%예요. 평균 공실률. 공실이 있을 수. 그래서 우리는 공실은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이 나타나요. 공실률.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뭐도 생길 수도 있어요. 불량 부채. 자, 이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 불량 부채라는 것은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를 못 주는 경우를 말해요. 가끔 있죠,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를 못 주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는 그걸 확실히 해야 돼요. 임대를 못 주는 경우 있기 때문에 상가라든지 아파트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 체크리스트 하잖아요, 여러분. 중개업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파트는 어디 가야 돼요? 관리사무소. 상가도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람이 임대료 몇 개월 밀렸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돼. 아니면 골치 아파요, 나중에. 중개할 때는. 중개업소 골치 아프니까 미리 그걸 다 확인해서 요거 누구 책임 미리 딱 계약서에 다 명시해버려야 돼. 예? 아니면 또 소송 들어오면 골치 아프니까 중개업소는. 그래서 그런 걸 다 명시해야 됩니다. 자, 내년도에 가면 또 근데 여러분 분양은 했어요? 아, 이거 어제 보니까 완전 난리났던데요? 예? 어제 뭐 동탄 뭐 거기, 예? 동탄역 롯데캐슬 날랐고, 여기 광명 에코인가? 자이? 그 날랐대요. 예? 자이 분양받으면 피가, 예? 예? 2억 5천입니다. 예? 입주할 때. 제대로 분석을 한 결과는. 분양받자마자 한 6천 바로 붙었을걸요? 어딘지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명에서 공부하시면 그런 걸 모르면 안 되지. 자의. 자, 기타 또 소득이 있습니다. 이 기타 소득은요, 영업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보유기간 동안 운영을 하잖아요. 우리는 영업 또는 우리가 운영에 따르는 우리가 현금 흐름이 요걸 아니다. 영업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 아니에요. 기타 소득은 영업 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업 외에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판기 수입. 요게 옛날 돈 좀 됐어요. 대학교 여러분 옛날 대학교 다니다 보면 여러분 꼭 아침마다 출근하자마자 뭐 해 먹어요? 100원짜리 하나 탁 넣고, 예? 믹스 커피 하나 딱 뽑았잖아요. 요즘 믹스 커피 안 먹습니다. 요즘 대학교. 예, 대학교 옛날에 저희들 다닐 때는요, 자판기 수입 진짜 대단했습니다. 예? 예? 그거 정쟁 벌어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대학교 자판기 수입 있잖아요. 망했어요. 요즘은 자판기 수입 먹는 사람 없어요. 아침 출근할 때 뭔지 알아요? 테이크아웃 딱 하고 들어갑니다. 이야,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판기 수입이 이제 커피는 안 마시고 이제 대학교에 뭐가 있어요? 학생들이 여기 테이크아웃 들어오니까 뭐만? 음료수 병 있잖아. 그것만 들어와요, 이제. 그만큼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또 돈이 좀 되거든요, 자판기 수입. 또 여러분 건물에 또 뭐가 있어요? 주차료. 예? 예? 저희들이 옛날에 강남에 제 사무실 있을 때요, 강남에 가면요, 우리가 임대인이, 우리가 분양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분양받은 사람 돈 안 낼 것 같죠? 내됩니다. 월 얼마? 12만 원 냈어요. 18년 전에. 지금 약간 더 낼 건데, 그러니까 건물 그 분양받은 사람 내야 돼. 딱 한 대야. 뭐 두 대. 그 이제 평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한 대, 두 대. 그 네 대요.
요것도 건물 보면은 뭐죠?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이에요. 이런 것은 뭐 자판기 수입, 주차료 수입. 또 대학교 가면은 또 뭐 있어요? 1,000원짜리 하나 탁 넣고 뭐해? 쫙 돌리는 거 있죠? 세탁기. 기수 안 살아봤죠? 기숙사에 가면은 1,000원짜리 하나 딱 동전 넣으면 안 돼. 지폐 넣어야 돼. 연세대학교 이런 데 가면 딱 돌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여기 기타 소득이에요. 예. 뭐 빨래방인지 뭐 하여튼 세탁기 뭐 수입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다 기타 소득입니다. 그러면은 공시를 고려하고 기타 소득을 고려한 요게 바로 뭐냐? 이번은 유효 조소득. 유효라는 건요, 이펙티브라고 하든 우리 이펙티브 그로스 인컴. 그래서 유효 조소득은요,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 그럼 가능 조소득은 뭐죠?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이고, 이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은 뭐다? 유효 조소득. 우리는 뭐를 고려했죠? 공시를 고려하니까 유효 조소득이 얼마 나오겠지. 그러면 요거는 둘 다 뭐죠? 요거는 최단의 임대료 수입. 요건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이에요. 그러면 임대료 수입 돈 들어왔어요. 돈 들어오면 또 뭐가 나가요? 여러분 건물 주인이라 생각해 보세요. 돈 들어왔다. 나가는 게 있잖아요. 예? 비용 나가잖아요. 건물 관리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비용을 빼줘야 돼. 그 비용이 뭐냐? 비용이 바로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이걸 영업경비라고 해요. 영업경비. 자,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 자, 여기서 주의를 그냥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이걸 잘 공부해야 돼요. 자, 영업경비,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세인 뭐가 들어간다? 재산세. 예, 보유세인 재산세. 시험 문제 작년에 출제했거든요.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건물 같으면 또 뭐가 있어요? 불 났을 때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갚아야 돼? 건물은 또 화재 보험, 화재 보험료. 요 두 개는 좀 주의해야 돼요. 재산세, 화재 보험료. 그리고 요거 말고 또 있어요.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는 여러분 생각하는 요거 말고 많이 있잖아요.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각종 수수료. 그런데 또 우리는 지금 요 건물 우리 누가 관리하죠? 건물주가 관리할까요? 건물주가 매일 나와서 관리합니까? 누가 관리해요? 전문적인 관리 회사가 있겠죠. 거기서 파견 나서 관리하지. 그러면 그 뭐가 있어요? 관리인에 있어서 뭐가 있어요? 봉급, 급여가 있겠지. 관리인에 대한 봉급. 주의해야 돼요. 부동산 전문적인 관리 회사에서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는요, 관리인에 대한 봉급은 어디 포함된다? 영업경비에 포함돼. 그런데 뭐는 안 돼? 그럼 당연히 소유자 봉급은 포함되지 않죠. 그럼 우리 시험 문제 낼 때는요, 이렇게 내. 소유자 봉급 얼마 딱 지면에 나와. 그건 포함시키면은 안 돼요. 예, 그런 걸 올해도 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관리는 봉급은 포함되지만 소유자 봉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임대료 수입에서 운영 관리하는 비용을 빼버려요. 빼면 뭐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 순수익이 나오지, 순수익. 순수익을 순영업소득이라고 해요. 순영업소득을 뭐라고 한다? 순수익. 순영업소득을 순수익. 여기서 또 뭘 빼야 돼? 이제 순수익에서 빼야 될 게 또 있죠? 비용을 뺐으니까 순수익이 나오는데, 뭐 타인 자본, 대출금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 타인 자본,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매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또 빼줘야 돼. 부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이제 여러분 전문 용어 나왔어요. 부채 서비스액. 여러분 올해 시험에 부채 서비스액 몰라서 틀리신 분 진짜 많아요.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원리금,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자, 여러분 문제는요. 저희들이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또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와. 원리금 상환액을 모르시는 분 진짜 많대요. 야, 이분들은 나 대출 안 받았어. 아, 원리금 요걸 몰라. 원리금 상환액. 예? 원래 시험에 나왔거든요. 원래 원리금 상환액을 해석이 안 돼서 틀리신 분이 있더라고. 대출 받으면 매 기간 갚아 나가는 또 뭐가 있어요? 원금도 있다가 뭐도 있어요? 이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두 개 더한 게 뭐야? 원금 상환액, 이자 지급액 더해준 게 뭐죠? 원리금 상환액. 이걸 모르신 분 많아요. 그 원래 시험 문제 어떻게 낸줄 아세요? 원리금 상환액인데 그 원리금 상환액과 원금 상환액 같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많대. 원래 시험에 이자를 빼버렸거든요. 그게 정답이었어 원래. 용어를 몰라서 틀린 거예요. 이해를 지금은 합니다. 시험 칠 때 이해를 시험 칠 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뺐어요? 자, 비용을 뺐으니까 순수익 나왔죠. 예? 순수익이 나왔어요. 비용을 뺐더니 그럼 순수익에서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갚았어. 원리금 상환에 매년 원리금 상환에 부채 갚았어요. 부채 빼니까 세금을 납부하기 전, 세전 내한테 돈 들어오는 게 있어. 세전, 현금, 수지가 있어. 돈 들어온 거. 세전이니까 이제 세전이니까 세금을 납부해줘. 자, 여러분 뭐 납부해? 아, 여러분 월급 받기 전에 맨 마지막에 납부하는 게 있잖아. 뭐? 소득세. 여러분 직장인들은 원천? 징수해서 가잖아요. 그 직장인 제일 어떻게 이래요? 불쌍하죠. 예? 직장인은 탈세를 못해. 원천 징수해버리니까. 영업에 따른 뭐를 빼야 돼? 소득세를 빼면은 뭐가 나온다? 세후가 나오는 거야. 세후 현금 수지. 요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요거 올해도 출제. 올해는 요게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 예? 예. 예. 그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빼는 걸 몰라서 틀립니다. 자, 요 빨간 거 있죠? 빨간 건 앞에 뭐죠? 플러스입니다. 빨간 거는 돈 들어오는 겁니다. 돈 들어오는 건데 문제는 조가 있죠? 가능조소득 뭐가 있어요? 유효조소득. 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두 가지가 있어요. 조, 여기는 뭐죠? 순. 돈 들어오는 겁니다. 순서 잘 알아요. 돈 들어오는 거. 조, 순. 그 다음에 세전에 뭐가 들어온다? 전. 전하면 세전이고, 후는 뭐다? 세후. 그래서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면 돼? 조순전후로 암기하면 돼. 조순전후 순서. 조순전후는 돈 뭐 한다? 들어오는 거. 빨간색 돈 들어오는 거. 조순전후. 조는 몇 개? 두 개.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여러분 조순전후가 좀 쉬워요. 왜냐면 뒤에 또 공부할 게 있거든요. 그 어떤 분 우리가 여러분 암기할 때 보니까 가유순 전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조순전후. 그 조는 두 개.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이것만 생각하면 돼. 조순전후.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일어서자마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조순전후만 딱 떠오르면 돼.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조순전후. 근데 조순전후는 암기해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왜? 나중에 다 냉장고 붙이면 다 기억나요. 나중에 문 열 때만 한 번씩 보니까. 아, 포스트잇 있죠? 냉장고 문 열 때 그거 딱 붙여놓으면 돼.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조순전후인데 돈 나가는 게 있어요. 자, 돈 나가는 거 뭐? 공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나야 돼? 마이너스는 돈 나가는 겁니다. 0 되겠죠? 0 기타 소득은 생각하지 말고 나가는 거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뭐?
예? 공영부소. 맨 마지막에 세전 세후 사이는 뭐가 들어간다? 소득세가 들어가야 돼요. 공영부소. 마지막 소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여기서 이 작년에 출제된 게 뭐냐? 작년에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만 소득세는 포함되지? 네, 작년 정답이었습니다. 작년 시험 정답.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주셔야 돼.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만은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20회 시험 정답, 작년 27회 시험 정답. 수식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늘 적고요. 냉장고에 포스트잇을 딱 붙여서 열 때마다 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암기됩니다. 예? 여러분 한 300일 계속 보세요. 암기 안 될 수가 없어. 자, 우선은 요거는 매년 출제되는 수식. 자, 그럼 처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처분을 합니다. 그럼 처분을 하면은 처분한다고 우리가 예상했을 경우에 매도 가격이 있죠. 예? 매도 가격이 뭐 10억이다. 매도 가격이 있어요. 그럼 매도 가격에서 뭐를 빼야 돼 또? 자, 매도 가격에서 또 빼는 게 있죠. 매도 경비. 매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매도 경비에는. 예?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은 매도하면은 뭐 받아요? 그거 앞으로 어디 가서 중개 수수료 하지 마세요. 보수. 예? 보수. 중개 보수. 그리고 법적 또 수속에 따르는 비용이 있겠죠. 등기라든지 법적 수속에 따르는 비용이 들어가요. 이것을 공제를 해주면은 뭐가 나오냐? 순 매도액이 나와요. 자, 순 매도액에서 또 뭘 빼줘야 되냐면요. 자,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대출을 받으면은 보유기간 동안에 원금 일정 금액은 갚았죠. 그래서 10억 대출 받으면 한 2억 갚았어요. 처분할 때까지는. 그럼 2억은 갚았으니까 필요 없죠. 그러면 처분할 때 뭐 갚아야 돼? 못 갚은 10억에서 아까 2억 갚았으면 얼마? 8억은 갚아야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미상환 저당 잔금. 여러분 요 용어가 진짜 많거든요. 미상환 저당 잔금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미상환된 뭐라고 한다? 원금. 미상환된 원금. 미상환된 원금은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에서 뭐를 빼주면 돼? 보유기간 동안에 상환된 원금. 보유기간 동안에 상환된 원금을 빼주면은 미상환된 원금, 미상환 저당 잔금이 나와요. 미상환 저당 잔금을 다른 말로 뭐죠? 미상환된 원금. 그러면은 요걸 빼주면 이제 세금을 납부하기 전, 예? 세금을 납부하기 전 뭐가 나온다? 세전.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나와.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지분, 자기 자본이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복귀에. 예?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나와. 세전 지분 복귀에. 그러면 세전이니까 세전이면 세금 납부해야겠네요. 세금 뭐죠? 처분시 오늘 우리 투자론 저번 주에 처음 배울 때 처분시의 처분 가격에서 뭐를 취득 가격 뺀 걸 뭐라고 했어요? 처분 가격에서 취득 가격 뺀 거. 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우리 시험에는 뭘로 출제한다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잊어버린 거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귀 익으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자본 이득. 자본 이득.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즉 처분 가격에서 뭐를 뺐다? 취득 가격 뺀 거. 이걸 우리는 양도 차익이라고 하잖아요. 양도 차익. 자본 이득이에요. 우리 시험에 자본 이득으로 내잖아요. 양도 차익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럼 자본 이득에 대한 뭐를 납부해야 돼? 세금을 납부해야 돼.
그럼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뭐죠? 아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우리나라 뭐예요? 양도 소득세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양도 소득세. 요걸 납부를 하면은 이제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이제는 세전에서 뭘로 간다? 세후. 세금을 납부해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목. 세후 지분 복귀 얘기 나와요. 출제요는요, 요거 싫어해요. 출제는 어느 거 좋아한다? 요거 가운데 걸 진짜 붙여서 잘 암기하고 다니셔야 되겠고, 그리고 요 수식은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성 부동산,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성 부동산인데, 우리가 뭐 상업용 부동산의 협회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전 세계 협회가 CCIM이라고 하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의 전 세계 협회입니다. 거기서 이 수식을 가지고 수익률을, 수익성 부동산 계산하는데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수식이야. 그러니까 출제 안 할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이 상가 부동산 있잖아요. 수익률 계산할 때 다 요거 갖고 계산합니다. 예? 다 똑같아. 예? 주먹 구구시 아니야. 요걸 갖고 계산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계속 출제하는 거야. 올해도 말로 출제했고 또 수익 방식, 감정평가론에서 순수익 계산하는 거 또 해서 부동산 상가 건물 가격 얼마냐 요걸 구하는 거 원래 또 출제했어. 안 낼 수가 없어. 그래야 여러분 상가 건물 적정 가격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올해 진짜 출제하거든요. 출제 안 할 수가 없어. 안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찢습니다. 꼭 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출제위원들은 여기서 반드시 출제한다. 이렇게 해야 암기를 하겠죠. 자, 우선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가기 전에 현금 수지 측정 요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나오는데 작년 시험에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 두 문제, 계산 문제 두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 상당히 쉬웠습니다. 계산 문제 두 문제. 그리고 말로써 또 세 문제가 출제했는데 문제는 그 말이 또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요 여기서 다 포기를 해. 너무 수식이 많아.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있죠? 기초 몇 개 공부하고 기본 때 하나 더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더 암기하시면 돼. 처음부터 다 암기하려고 하면요 머리 쥐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원래 11월 10월은 나는 요것만 공부하겠다. 1월은 여기다가 11월 10월 하나 더 첨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하면 진짜 힘들어요. 자, 그러면 올해 시험 출제 예상되는 것부터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원래 출제 예상되는 거.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있고, 요거는 여러분 교재 없지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요걸 시험에 우리는 단골로 출제합니다. 원래 출제 예상 1순위. 원래 지문에. 그럼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할인 기법. 할인 기법 하면 좀 감이 좀 올 텐데. 그래서 할인한 것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이 있죠. 현금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는 거예요.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기 때문에 할인 기법이야. 그럼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뭐한다? 고려한 방법이야. 그러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현재 시장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시장 가치로,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할인 기법. 여기는 비할인 기법이라고 해요. 그럼 시험 문제는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고려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요. 박스를 줘서 다음 중 할인 기법을 모두 고른 것 아니면 비할인 기법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출제를 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게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은 또 교재에 없다고 해서 틀리는 거야. 큰 흐름에서.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거기 우리 교재에 나오는 뭐죠? 할인, 현금 흐름을 우리는 현금 수지. 여러분 수지는 뭐야? 수입과 지출.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줄여서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은 돈이 들어오는 거,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거 현금 유입,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이 빠져나가는 거 현금 유출을 의미하죠. 그래서 할인 현금 분석법. 그래서 우리는 디스카운티드, 할인,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라고 하죠. 올해 시험에 요걸 출제했어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의 내용을 올해 출제했어요. 상당히 쉽게 출제했어요. 답이 보였지 뭐. 그리고 할인 현금 흐름 분석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냐? 자, 이런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뭔다? 현재의 가치로 뭐한다? 할인. 현재의 가치로 뭐한다? 할인을 해서 현재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현가 회수 기간이라고 해요. 현가 회수 기간법도 할인 기법이야. 현가가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현가는 뭐야?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그러니까 할인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가는 반드시 붙입니다. 회수기간법 앞에 현가는 반드시 붙여요.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때문에. 요 두 개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뭐가 있어요? 우리는 현재 가치를 우리 저번 주에 약어로 뭐로 배우셨죠? 현재 가치를 present value PV법. 그러면 순현재 가치는 수는 여러분 뭐죠? 네트잖아요. 여러분 우리 보너스 받을 때 그로스 네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수는 네트예요. 그러면 네트 프레젠트 밸류 and PV법. 순현재 가치법은 NPV법. 자, 그리고 또 수익성 지수법이 있어요.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요것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요, 내부 수익률인데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험 문제 우리 내는 게 있거든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중에 우리는 정통적 우리가 분석 기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건요, 단순은 붙여도 좋고 안 붙여도 관계없어. 근데 현가는 반드시 뭐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가는 붙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단순 회수기간법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한다? 회수기간법.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만약에 회수기간법 나오면은 단순 회수기간법. 올해 시험 28회 원래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했어요. 계산 문제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계산 문제. 그리고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또 하나가 회계적 수익률법 또는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해요. 회계적 수익률법,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회계적 수익률법 하니까 요거 내부 수익률법 있잖아요. 요것을 여기로 오해를 해버려. 이쪽에 포함되는 걸 알아. 그래서 시험 문제 회계적 수익률법 나오면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 방법으로 여러분은 오해를 진짜 많이 해. 그럼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벌써 7번 출제. 진짜 중요해요. 요거 화폐 시간 가지고 고려하지 않는다. 요거 계속 출제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내부 승일법.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어림세법이라는 거 있어요. 어림세법. 어림세법. 여러분 어림 거 알죠? 어림잡아 얼마 대충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부동산에 있어서 현금 수지의 변동이 별로 없는 부동산을 할 때 단순하게 계산하게 갖고 비율 분석법. 여러분 비율이 재무 비율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비율 분석법 해서 이것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럼 시험 문제 출제를 이제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작년에 여기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여기서 하나, 여기서 개념 묻는 거 하나, 두 문제 출제했고 계산 문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내용 또 두 문제 해서 총 어떻게 돼요? 5문제가 이쪽에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단순 해수기한법 출제한 게 이런 게 출제했거든요. 이게 뭐 시험에 나올 때 영년이 나오거든요. 영년은 뭐다? 현재야. 마이너스는 돈 나간 거고 플러스는 돈 들어온 거. 그럼 마이너스 3억 원 하면 얼마? 마이너스 3억 원 하면은 현재 돈 나간 거잖아요. 현재 시점 투자 금액이 얼마? 3억 원. 해석되겠죠? 원래 시험에 표가 주어졌거든요. 그럼 현재 시점 투자 금액이 얼마다? 3억 원. 투자했어요. 투자로부터 1년 후에 현금 수입이 1억이다. 또 2년 차에도 얼마? 1억이다. 3년 차에도 얼마다? 1억이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현재 투자 금액 3억을 회수했는데 몇 년? 1억 되니까 몇 년 걸린다? 3년. 원래 요거 출제한 거예요. 덧셈 못해서 틀립니다. 3년이잖아요. 단순 회수가 몇 년? 3년. 원래 그거 출제한 거예요. 표 주어지고 회수가 몇 년이냐고 이걸 물었어요. 막 말은 길어요. 근데 표 딱 보면 문제 뭐 묻는지 딱 알면 되지. 그걸 물었어 원래 시험에. 현재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어떻게 돼요? 소요되는 기간을 뭐라고 한다? 단순 회수기간. 단순 회수기간. 원래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요 내용을 좀 잘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되는 부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 현재가치법 개념, 순현재가치 개념 정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금융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